사실은 너무 잘해서 후회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잠시 아이 교육에 있어서 후회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너무 잘해서 후회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잠시 IT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IT 프로젝트를 하면 중간중간에 의사결정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 A와 방안 B를 만들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다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베스트 안을 결정을 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결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질질질 끄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문제보다 이 시간을 끌어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로서 항상 조언을 하는 게 49대 50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아무 안이나 결정을 하고 이 안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수행 방안을 결정하는 게 훨씬 이후에 발생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프로젝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 삶에서 다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요. 저만 해도 뜬금없이 국제학교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국제학교에서도 이 아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제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고민만 하고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안 됐을 때는 후회가 되거든요. 오히려 어느 정도 충분히 너무 깊지 않게 비슷한 고민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낼까로 아예 생각을 바꿔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도 국제학교 보내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라는 생각부터 했는데 바꾼 건 뭐냐면 3년이 지났을 때 나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그렇게 행동을 하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계속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뭐 후회할 일이 안 생기게끔 방향을 잡아 나간 거죠. 그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선택 중에 저는 이제 워킹맘이고 책에서는 엄마와 아이의 애착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3년 동안은 엄마가 같이 있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거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게 모유수유라는데 나는 모유수유 할 수도 없는데 하지만 해보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잖아 하고 이제 회사에서 유축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화장실에서 유축을 해서 2년 동안에 맘모스를 했거든요. 물론 직접 수유하는 것보다는 덜하겠지만 저도 엄마가 된 기분도 들었고 아이가 너무너무 이제 수유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선택을 하나 했을 때 나중에 내가 그때 일을 관두고 모유수유를 했다면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 안에서 좋은 베스트 방법을 좀 찾아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아이를 키우면 좋겠다 해서 중간에 어떤 부분은 이제 학원을 보내거나 학습지를 할 수 있는 선택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책만으로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우직하게 이제 책으로 선택을 했고 다만 나중에 학습으로 돌입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부족하지 않게끔 충분히 책으로 채우겠다 하고 다양한 책을 넣어줬어요.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자고 지금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건데 행복하게 살려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대화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노력 제가 그날 제가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누워 잘 수 있지만 아이와 대화를 하는 선택을 하고 그거를 계속 실행해 옮겨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스탠퍼드가 아니라 대학을 못 갔어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다시 낳아서 키워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키웠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게끔 그렇게 살아와서 가능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의 민족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마 구독자분들은 아이가 좀 어릴 거예요. 큰아이가 대학생인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아이가 어릴 텐데 아이를 조금 다 키우고 대학생이 됐을 때 자신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빈둥지 증후군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아이가 왠지 내 품을 떠난 것 같아서 허전한 건데 사춘기 때부터 그냥 아이는 아이, 나는 나 좀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그렇게 하다 보면 나를 자꾸 보게 돼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 꿈은 무엇이고 잘 모를 때는 그냥 친구 따라, 동네 분들 따라 또는 동료들 따라 하나씩 뭔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돌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 때문에 뭔가 속상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냥 밖에 나가서 한 바퀴씩 걸어보시다 보면 좀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중요한 거는 아이가 대학을 가는 시점에 이 남편분들 은퇴를 좀 맞이한 시점이랑 좀 묘하게 맞물려요. 그리고 엄마는 갱년기 오는 것과 빈둥지 증후군 그런 게 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좋지가 않아서 이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면 그냥 한 지붕 땅 가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그때부터 아이보다는 남편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남편분이 혹시 영상을 보시면 아내분한테 수고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생이 아이가 되었을 때 부부간에는 조금 돈독한 동료애, 동지애, 친구 이런 개념 갖고 있으면서 이제 서로 엉덩이 툭툭 두들겨주는 그런 독립적인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일을 하시는 워킹맘 계시면 저는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점에 30대 나, 40대 나에게 누군가가 이거 끝이 있어. 조금만 견디면 돼라고 말을 해줬으면 훨씬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이 있어요.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단 열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맞벌이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생존 전략에서 꽤 우위에 있거든요. 남편들도 이제 은퇴 위기가 왔을 때 아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심리적인 위안을 엄청 받아요. 그리고 아이도 사회생활하는 엄마를 생각보다 되게 존경하거든요. 은근히 대화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날이 곧 올 거니까 그거 기대하시고 지금 조금 힘들어도 참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아들이 후배들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그 태양을 향해서 로켓을 날려야 달이라도 착륙을 한다. 그렇지만 너무 목표만 향해서 질주를 하면 지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정을 즐기고 과정을 즐기는 방법은 힘든 도전을 해보는 그런 용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조그마한 경험이 계속 누적되어야 결국 무적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